미국의 한 대학, 백발의 교수가 강단에 앉아있는 학생을 향해 걸어갑니다. 강단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아시아계 학생들이었는데요. 이는 한국 학생들과 중국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비교하는 주제로 한 미국 대학교의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백발의 교수는 중국 학생들을 향해 미국에 온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자 중국인 학생들이 당황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고, 여기에 보란듯이 한국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가 도용되고 있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자 강의실이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의 샘 리처드 교수가 한국에서 온 학생들과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강단에 불러 강의를 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강의들을 보면 확실히 한국과 중국 학생들은 확연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강의에서 보면 중국 학생들은 머리 아픈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압박을 받으면 피하는 것이 그들에겐 일상이 되어버렸는데요. 이들에게 있어서 미국 대학교는 중국의 압박을 피해 놀러오는 도피처 같은 곳입니다. 이런 중국 젊은이들의 가치관은 중국 산업에서도 드러납니다. 중국 공산당이나 회사들은 주변 국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게 산업 연구진에게 아제품 개발에 대한 무리한 압박을 가하지만, 중국 연구진들은 주변국들의 기술력을 따라잡기엔 원천 기술이 없고, 그렇다고 연구를 통해 성과를 내기엔 시간도 촉박해 압박을 벗어나고자 불법 복제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불법 복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스스로의 문화적 자존감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의 경우는 어떨지 미국 교수가 한국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해외 유학을 가장 많이 보내는 국가들 이란표를 보면 중국이 2위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중국 학생들은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 미국에 옵니까? 저는 압박받는 것을 피해서 옵니다. 우리 같은 나이는 중국의 좋은 대학 가는 곳으로 고통받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는 게 중국의 인류대학에 가는 것보다 쉽나요? 중국 인류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6개 과목을 공부하고 시험을 봐야 해요. 하지만 미국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영어만 하면 돼요. 그럼 미국으로 유학을 온 중국 학생들은 다 게으름뱅이라는 뜻이네요. 영어를 배우고 예컨대 펜스테이트 대학 같은 곳을 가려면 비싼 유학비를 내야 하죠.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중국에서 인류대학을 가려면 극심한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잖아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하죠. 펜스테이트 학위를 가지고 귀국하면 중국 인류대학을 나온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세계대학 순위에서 펜스테이트는 중국 탑10 대학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중국으로 돌아간 유학생들이 현지 직장에 적응을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사들에서는 이를 걱정합니다. 놀다 온 대학생이라는 얘기는 흔히 들어요. 하지만 그건 안 좋은 학교에 다닌 경우에나 해당하는 말이에요.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한국 학생들은 중국 학생들에 비해 자국 문화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타국에 있어도 한국 소식을 항상 궁금해하고 한편으로는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학생들이 미국에 놀러 왔다고 보면 한국 학생들은 진짜로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가 한국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주역이 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그런 한국인들에게 질문을 바꿔서 물어보는데요. 어느 나라에서 왔나요? 한국에서 온 에릭입니다. 학년이에요. 저는 2학년 루이이고 한국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은 젊은 학생들이니까 한국 문화가 최근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건 알고 있죠? 한국 엔터테인먼트와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퍼지는 게 자랑스러울 것 같은데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나요? 신하가 먼저 얘기해 볼래요? 한국인으로서 자신감이 생겨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해외 뉴스에서 BTS나 K-팝, K-드라마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짜인가 싶었어요. 한국에 있으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미국 친구들이 BTS와 K-팝에 대해서 알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저는 한국인으로서 자신감도 생기고 자랑스러웠죠. 지원이는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언제 처음 느꼈나요? 아마 4에서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았죠? TV에서 BTS, 엑소, 슈퍼주니어가 남미에서 인기라는 뉴스를 봤을 때였어요. 한국 학생들은 세계인들이 자국 문화를 소비하는 것에 관대한 모습을 보이며 한편으로는 이를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해 한국이 원조라는 것만 밝힌다면 다같이 한국 문화를 즐겼으면 한다고 자국 문화에 대해 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은 한국 문화에 K-팝, K-드라마, K-푸드 등 K라는 접두사를 붙여 한국의 문화임을 드러내며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입니다.
최근 중국의 한 예능 프로그램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재 중국 조음이라는 중국 전자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판다라는 조선 쪽으로 구성된 팀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이유는 이들이 너무도 버젓이 한국의 것을 중국의 것이라고 하며 대대적으로 문화 훔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해외에서 한국의 문화임을 밝히고 문화를 소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며 한국이 일궈놓은 업적을 아무 노력 없이 도둑질하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입니다. 실제로 작년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에 인기를 얻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 1위에 등극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중국에서는 넷플릭스를 볼 수 없는 환경임에도 60여 개의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이 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2019년에 나온 중국의 영화를 따라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으며 오징어의 승리라는 어린 시절 놀이로 목숨을 건 서바이벌 게임이라는 컨셉으로 그런데 이젠 대놓고 오디션 프로그램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무대를 하기까지 합니다. 앞서 말한 판다라는 팀은 중국의 해아가를 한국의 판소리 버전으로 노래하고 옹해라는 곡으로 공연을 하면서 가슴 쓰고 한글이 찢어있는 한복을 입고 나와서 탈춘, 노망모, 상모 돌리기 등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들이 입고 나온 옷과 춤들은 조선족만의 문화이고 전통이다 라며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에게만 있는 문화라고 강조까지 하였죠. 중국 조음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은 중국의 SNS인 웨이보를 통해 해당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4. 중국의 문화가 외국에서 기원한 것으로 오해받고 있는 중에 중국의 비주류 문화를 재해석한 무대라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라는 입장을 밝혀 더 큰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시작되는 2022 중국 베이징 올림픽도 문제가 많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유치 축하 영상에는 한복을 입은 사람이 부채춤을 추고 상모 돌리기도 하며 전 세계의 행사를 동북 공정에 이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만행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최근 한국에서는 아주 신박한 방법으로 중국 동북 공정을 저격하는 기획을 선보입니다. 바로 이 패션 브랜드 라카이 코리아인데요. 해당 브랜드는 작년 중국의 역사 왜곡의 분노를 금치 못하고 중국 무기한 판매 중단을 하겠다며 나섰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라카이 코리아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한국, 미국, 그리고 중국 버전의 공식 페이지가 존재합니다. 이 중국 페이지의 차별점은 제품의 수가 현저히 적다는 것과 한국과 미국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상품을 판다는 것입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최근 중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따뜻한 물을 부으면 디자인이 나타나는 변색 머그컵입니다. 중국인들이 차가운 물을 마시지 않고 따뜻한 물과 차를 마신다는 특징을 생각하여 머그컵을 출시한 것이죠. 마치 중국만을 위한 상품으로 보이지만 따뜻한 물을 부었을 때 나타나는 디자인들이 모두 중국의 동북 공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머그컵의 진짜 모습을 봤을 때 중국인들의 반응이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여기에 상모 돌리기, 한복 김치 그리고 최근 중국이 따라하며 논란이 되었던 평평올림픽 시상도우미 의상까지 태극기를 넣어 한국의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또한 머그컵들의 상품명이 특이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릴 수 없다라는 중국 속담인데요. 머그컵 디자인에도 적힌 이 속담은 역사는 답일 수 없다 라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의 역사를 왜곡해선 안 된다라는 경고를 의미합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패션 브랜드임에도 기업의 영향력을 한국 역사를 알리는 것에 매진하는 곳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 광고, 만우절 중국 동북 공정 저격 이외에도 일제강점기 만행을 알리는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중국 네티즌들을 상대로 한 역사 왜곡 국제소송 준비 중으로 사건 번호까지 부여되었고 중국 네티즌들의 신원 파악 중으로 올해에는 본격적인 소송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한국적인 디자인들을 담아 세계에 판매하며 꾸준히 한국을 위한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적인 일들이 담긴 달력부터 한국을 상징하는 디자인들까지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하루빨리 중국이 문화 강타를 멈추게 바라며 그 최일선에서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라카이 코리아를 응원합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조선족을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한민족이 아니라 그냥 중국인입니다. 판다라는 조선족들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국의 것을 중국의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네요. 라카이 코리아가 하는 모든 일이 좋은 결과를 맺기를 바랍니다. 한국 화이팅, 라카이 코리아 화이팅, 우리 한국인들 모두 화이팅 하세요. 늦었지만 2022년도 복 많이 받으세요. 중국이 조선족을 내세워 홍보하면 할수록 동북 삼성은
한민족의 땅이라는 걸 증명하고 반드시 찾아야 할 땅이라는 것을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 중국의 땅은 크지만 문화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종속돼 있음을 요즘에 느낀다고 세계에 알리자. 왜냐? 땅덩리만 작지 마인드 강국인 대한민국을 땅덩어리만 큰 중국이 흉내나고 있지 않은가. 일본 식민주의자들 때문에 공산화된 중국에서 자유민주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점점 확대하기 시작했으니까 한시라도 통합중화민국이나 신중국연방 같은 자유민주화가 된 중국 대륙이 탄생하면 좋을 텐데, 정말로 올림픽 개막식 공연에서 중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우리 전통춤을 춘다면 대한민국은 하루라도 빨리 북경 동계 올림픽 불참을 선언해야 합니다. 다른 걸 떠나서 미국의 저런 교육 방식 참 마음에 드는 듯. 한국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엄청 권위적이고 탑다운이라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저들은 진짜 자연스럽게 강의를 받으니 참 마음에 드는 듯. 이런 점에서는 진짜 한국은 매우 멀은 듯. 또 영상 제목 막 갖다 쓰네. 저 영상 어디에 유학생 세워두고 중국이 한국 문화 강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한국 학생 답변에 강의실이 뒤집힌 부분 어디에 나옵니까? 적어도 거짓 정보는 쓰지 맙시다. 조선족이 한민족이었고 만주벌판에 정착한 그들이 중국에 편입되었습니다. 조선족이 국적상 중국인인 건 맞지만 그들은 우리 조상들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조선족을 부정하면 중국에 명분을 주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조선족이 중국인이라며? 그럼 그들의 문화도 우리 거지. 이런 논리의 정당성을 우리 스스로 중국에 주게 되는 겁니다.